72세 할머니가 발견한 건 아들의 배신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숨겨온 30년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가족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는 아들, 생계 압박에 시달리는 며느리, 그리고 가족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16살 손녀.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가족들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이들이 피가 아닌 마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진실과 거짓말이 뒤엉킨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가족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시죠. 72세 박옥부는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경악합니다. 침대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은 산산조각 난 찻잔. 언제 깨트린 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언제 이걸? 부엌으로 나가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고 냄비 안에 물이 바싹 마른 상태입니다. 만약 불이라도 났다면 옥부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으며 속삭입니다. 박옥분, 정말 치매가 온 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냐? 더 무서운 건 가족들의 시선입니다. 요즘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건가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 내가 정신 잃으면 다 저들 차지겠구나. 박민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앞에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8억. 이것만 있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아드님, 어머님이 치매시라면서요? 그럼 더 쉽지 않나요? 대부업체 직원의 말에 민수는 움찔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세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건데. 직원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민수를 더욱 괴롭힙니다. 민수는 30년 전 입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어머니 집에 손을 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빚쟁이들의 협박 문자는 계속 옵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가족들한테 다 알린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펜을 움켜쥡니다. 김수지는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영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에 수지는 말문이 막힙니다. 수진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답이야. 영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돼. 그럼 집 처분할 명분도 생기고 요양원비도 국가에서 지원받고 일석이조잖아. 영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우리도 작년에 시아버지 그렇게 보냈는데 집 팔아서 빚 다 갚고 새 집도 샀어. 시아버지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수지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남편의 빚이 8억이라는 것도, 곧 집에 강제 집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적응하면 친구들도 생기고 오히려 좋아해. 수진아, 너희 가족 살려면 어머니 희생은 어쩔 수 없어. 카페를 나서는 수진의 가방 안에는 이미 요양원 팸플릿이 들어 있습니다. 박지우는 우연히 부모님 방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보,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는 거 어때?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가 그러는데 치매 진단만 받으면 집 처분도 쉽고 요양원도 보낼 수 있대. 그래도 어머니인데. 여보, 현실을 봐. 우리 이제 진짜 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강제 집행 통지서 벌써 왔잖아. 지우는 문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부모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것도 거짓 진단서로?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 앱을 실행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겠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 책가방에서 꺼낸 통장을 보니 알바비 30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할머니랑 나만이라도 어디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 지우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치매 허위 진단 처벌,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입니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수가 어머니께 유난히 친절합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옥부는 수저를 놓고 아들을 노려봅니다. 왜? 내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수진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좋은 시설들도 많던데. 시설, 옥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요양원 말하는 거야? 순간 식탁이 얼어붙습니다. 지우는 무릎 아래에서 몰래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옥분이 젓가락을 탁 하고 놓으며 말합니다. 30년을 키워놨더니 이제 골칫덩어리 취급하는 거구나. 그래, 30억짜리 집이 탐나겠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변명하지만 옥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입양아 주제에 감히 내 집을 노리다니. 옥분의 마지막 말에 온 가족이 경악합니다. 옥분은 침실에서 30년 전 입양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집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입양 사실을 알고 계셨어? 그런 것 같아. 그럼 더 빨리 처리해야 해. 어머니가 마음 바뀌시기 전에. 하지만 이러면 우리가 폐륜화가 되는 거 아냐? 여보, 우리도 살아야지. 지우 대학도 보내야 하고,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더 안전할 거야.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가 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신고해야겠다. 할머니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야. 30억짜리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의 배신과 탐욕, 사랑이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로 변해가는 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폭탄 선언 이후 박 가족의 아침은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옥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지만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요. 지우만이 할머니 편을 드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민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하신 말씀, 정말 알고 계셨던 거예요? 30년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옥분의 목소리는 쓸쓸합니다. 수진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 옥분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안전하다는 말이야? 수진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순간 수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옥부는 혼자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속셈을 알았으니 자신이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에서입니다. 박옥부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혹시 치매인가요?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 지장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진행이 빨라질 수 있어요. 옥부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병든 건가?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옥분의 발걸음이 휘청거립니다. 그때 핸드폰에 아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손님이 와 계세요. 집에 돌아온 옥부는 거실에서 낯선 남자 2명과 마주 앉아 있는 민수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업자 김 사장님이에요. 부동산? 옥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30억 정도 되는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28억에도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뭐라고? 옥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수가 황급히 말합니다. 어머니, 잠깐만 상담받아보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 옥분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집 팔 궁리를 하고 있었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황하며 일어납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동의하셨다고? 나가! 당장 나가! 옥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간 후 수진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건 옥분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어머니, 이거 요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미리 준비해뒀어요. 수진이 꺼내는 것들, 이름표가 달린 속옷들, 요양원 생활복, 개인 컵과 수저. 수진아, 너 정말 옥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수는 지금 빚 때문에 목이 조여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거리에 나앉게 돼요. 수진은 쇼핑백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꺼냅니다. 여기 실버힐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 또래가 많다고? 옥분이 비웃습니다. 그래. 나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들 모아놓는 곳이겠지. 어머니! 수진아, 너는 진짜 독하구나.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처박고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머니도 좀 우리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파트타임 일 잘렸고 민수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지우는 학교에서 일찍 나와 집 근처 카페에서 핸드폰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녹음한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할머니 허위 치매 진단 계획, 요양원 강제 입원, 집 급매. 지우는 메모장에 적으며 치를 떱니다. 그때 카페 밖으로 아빠가 또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민수 씨, 어머니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셔서 그럴 때는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죠. 치매 진단서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되고요. 지우는 핸드폰으로 이 대화까지 녹음합니다. 아빠가 정말 허위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하는구나. 옥분이 혼자 산책을 나갔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윤 씨의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옥분 언니,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윤 씨, 무슨 소리예요? 언니 며느리랑 아드님이 부동산에 집 매물 올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옥분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뭐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양원에도 이미 상담받았다더라고요. 언니, 정말 모르셨어요? 옥분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윤 씨가 부축하며 말합니다. 언니, 저희 집 사촌 동생이 간호사인데 그쪽 병원에서 허위 치매 진단서 만드는 일이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허위 진단서. 네, 집 처분하려고 치매 진단서 위조하는 자식들이 많다고 해요. 언니도 혹시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민수야, 수진아, 지우야, 잘 들어. 가족들이 긴장하며 옥분을 바라봅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리고 이 집도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민수가 급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그건 내 문제야. 내가 30년간 너를 키운 건 내 집을 빼앗으려고 키운 게 아니야. 수진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옥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편에 섭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 집인데 왜 마음대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가 지우를 노려봅니다. 지우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지우가 비웃습니다. 어른이 이런 짓을 해요? 할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저녁을 걸은 옥부는 자신의 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침실 금고에서 통장과 인감을 꺼내 가방에 넣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자. 저들이 손댈 수 없게. 거실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다급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진짜 안 팔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 강제로라도 해야지. 치매 진단서 받아서 법적으로. 하지만 어머니가 멀쩡하신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 내가 아는 의사가.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었나? 핸드폰 화면에는 노인학대 신고센터 1577-138가 떠 있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할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할머니!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옥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혈압약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아픈가 봐. 가슴이 너무 아파. 지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정말 어른들과 전쟁이야. 할머니를 지켜내겠어. 옥부는 가슴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혈압약을 찾으러 남편의 옛 서재로 들어간 그때 책장 뒤에서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본 옥부는 경악합니다. 그것은 남편 박종호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민수. 10억. 생명보험금이 10억이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고생시켰구나. 이제 그만 보내달라. 옥분의 온몸이 떨립니다. 설마 정말로 민수가.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띕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 말기, 췌장암. 하지만 옥분이 알고 있던 건 단순한 위험이었습니다. 여보가 암에 걸렸다는 걸 나한테는 숨기고 민수한테만. 옥분은 남편이 다녔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주치의였던 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호 환자분 부인이시군요.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정말 말기암이었나요? 네,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옥분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죽은 건가요? 김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사실 마지막 날 밤에 아드님이 오셨어요. 환자분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시더니 그 다음에는? 다음 날 새벽에 환자분이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옥분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정말로.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린 게 아닐까요?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셨거든요. 병원을 나서는 옥분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하지만 아버지가 원했다면?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민수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그의 방을 뒤집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발견한 건 대출 서류. 내 집을 담보로.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미 1차 대출 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담보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대출 신청인 박민수. 연대보증인 박옥분. 내가 언제 연대보증을 섰다고? 서류를 넘기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옥분의 서명과 인감이 찍힌 동의서. 하지만 그녀는
이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위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부는 급하게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피합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입니다. 점심시간. 수진이 혼자 들어와 옥분과 마주 앉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민수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무 아프셔서 차라리.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진아, 너까지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어머니, 민수는 아버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10억 때문이겠지? 옥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수진이 당황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보험금 10억.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를. 그리고 이제 내 집까지?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대출 서류도 다 봤어. 내 서명을 위조해서. 순간 수진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빚에 짓눌려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화장실에서 지금까지 녹음한 모든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온 엄마의 전화통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응, 영희야. 어머니가 다 알아버렸어. 어떻게 하지? 아니야, 민수는 아직 몰라. 내가 혼자 털어놓은 거야. 그럼 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가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전에. 지우는 핸드폰으로 이 통화까지 녹음합니다. 엄마가 정말 끝까지 할머니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한 지우는 무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저희 할머니가 가족들한테 학대받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학대인가요? 경제적 학대요. 할머니 집을 강제로 팔려고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죽음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아니요. 가해자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아내 수지는 울고 있고 어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다 알아버렸어요. 아버님 일도, 대출 서류 위조한 것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 그때 옥분이 방에서 나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 서류들을 들고 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냈어. 10억짜리 보험금도 알고 있고. 민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야. 살인?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부탁하셨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왜 나한테는 숨겼어? 왜 나만 모르게? 민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가 아파하실까봐. 거짓말! 옥분이 소리칩니다. 보험금 때문이지. 10억 때문에. 순간 민수의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그래야겠지. 그러시면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려. 옥분이 움찔합니다. 뭐? 어머니,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됐어요. 어머니가 신고하시면 저희는 어머니가 치매로 인한 망상 증세라고 주장할 거예요. 저녁을 거른 채 각자 방에 있던 가족들. 옥부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방에 통장과 중요 서류들을 모두 넣고 몰래 집을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저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 짐을 싸다가 발견한 건 30년 전
민수의 어릴 적 사진들, 첫걸음을 뗄 때, 첫 생일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이 아이를 30년간 키웠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밤 11시, 온 가족이 잠든 사이 옥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우입니다. 지우야, 할머니 혼자 가야 해. 안 돼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지우가 이미 준비한 가방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저 이미 신고했어요. 내일 사회복지사님이 오실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요. 저 나쁜 사람들한테 지면 안 돼요. 옥부는 지우를 끌어안습니다. 이 순간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입니다. 그래. 지우야, 할머니랑 함께 싸우자. 띵동. 안녕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온 김소영 사회복지사입니다. 현관 앞에 나타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옥분과 지우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당황합니다. 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노인학대 의혹으로요. 김 사회복지사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수진이 급하게 말합니다. 학대라니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 일단 어르신과 단독 면담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 사회복지사가 옥분을 바라봅니다. 옥분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네. 할 얘기가 많아요. 옥분의 방에서 김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이 시작됩니다. 지우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냅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내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김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네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옥분이 보험 증서를 보여줍니다. 남편이 죽을 때도 수상했어요. 10억짜리 보험금, 그리고 허위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제가 다 녹음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김 사회복지사가 놀라며 녹음 파일을 듣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대화, 요양원 계획, 허위 진단서 얘기까지.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경찰 신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민수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치매? 김 사회복지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네,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기억을 못 하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치매 진단서예요. 김 사회복지사가 진단서를 받아봅니다. 하지만 옥분이 벌떡 일어섭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민수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회복지사님,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세요. 없는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때 지우가 핸드폰을 들고 일어섭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녹음 들어보세요. 지우가 틀어놓은 녹음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치매 진단서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되고요.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김 사회복지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옥분을 중립적인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지우도 함께 따라갑니다. 박옥부님,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는 맞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법적 판단 능력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김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아까 그 진단서는? 허위 진단서입니다. 이런 경우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에요. 옥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어르신,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사회복지사는 이웃들과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박옥분 할머니요? 그분 멀쩡하세요.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윤 씨,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가 요양원 알아본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팔려고 부동산에 문의했다고 하던데. 또 다른 이웃이 증언합니다. 아들이 사업 망해서 빚더미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노리는 것 같다고 다들 얘기해요. 김 사회복지사는 메모를 열심히 적습니다. 증언해 주신 분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도착한 김 사회복지사는 수진과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며느리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진이 더듬거립니다. 그냥 더 안전한 곳에서. 하지만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시던데요. 아니에요. 치매 맞아요. 수진이 흥분합니다. 그때 지우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틉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집 처분할 명분도 생기고 요양원비도 국가에서 지원받고. 수진이 말문이 막힙니다. 김 사회복지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모두 해당되네요. 김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서명 위조 혐의와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듣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죠. 수진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제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정말. 빚 때문에 노인학대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민수와 수진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잠시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어머니, 30년 키워주신 적은 생각 안 하세요? 옥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30년 키운 건 내 의무였어. 하지만 너희가 한 건 범죄야. 어머니! 이제 그만해. 너희 때문에 남편까지 의심받게 만들고 정말 실망이야. 경찰차가 떠나간 후 집에는 옥분과 지우만 남습니다. 김 사회복지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앞으로 안전하실 것 같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녁을 준비하며 지우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끼리 살아요. 지우야, 할머니 때문에 내 부모가. 괜찮아요. 할머니,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해요. 옥분이 지우를 꼭 안아줍니다. 고마워. 지우야, 너 아니었으면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 정말로 이게 최선이었을까? 텅 빈 집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하는 저녁. 비록 가족 수는 줄었지만 진정한 사랑만 남은 따뜻한 식탁입니다. 평화로운 아침, 옥분과 지우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 감옥에서 나왔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절박해집니다.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일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분이 잠시 망설입니다. 지우가 고개를 젓지만
옥부는 결국 대답합니다. 30분만 카페에서 만나자. 동네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옥분이 말립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봐.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옥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인수야. 어머니, 아버지 일도 정말 오해예요.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더 놔주신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그럼 보험금은? 그것도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30년 키워주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정말 죽고 싶어요. 옥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옥분이 민수와 만나고 있는 사이 수진이 집에 나타납니다. 지우가 혼자 있는 틈을 노린 것입니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 엄만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건 엄마가 잘못해서죠. 지우야,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도 되는 거야? 지우가 당황합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해줘. 엄마가 이제 정말 반성했어.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것 봐. 엄마가 파트타임 자리 구했어.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순간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지우야, 너도 참 고집이 세구나. 수진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거 알아? 내가 알바하면서 번 돈 300만 원. 그게 왜?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노동하는 건 불법이야. 신고하면 내가 처벌받아. 지우가 놀랍니다.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해요. 협박? 수진이 비웃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야. 내가 녹음한 파일들. 그것도 불법 도청이야. 수진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할머니 치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스트레스 받으면 악화될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우야, 엄마도 살아야 해. 내 아빠는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이 집 아니면 우리 가족 다 죽어.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네, 선생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이 지우를 보며 웃습니다. 지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할머니 재검사를 받으실 거야. 재검사요? 응.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 할머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실 거야. 지우가 불안해집니다. 설마 또 가짜 진단서. 가짜라니. 정말 실례네. 할머니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치매가 급속히 진행될 수도 있어.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미 진료 예약도 잡아놨어. 내일 오전 10시. 저 절대 안 가요. 지우야, 내가 안 가면 할머니 혼자 가셔야 해. 그게 좋겠어? 옥분이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울고 있고 수진이 태연히 앉아 있습니다. 수진아, 너 언제 나왔어? 어머니, 오늘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옥분이 당황합니다. 민수에게서 이미 사과를 받았는데 수진까지.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혹시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면 어떡해요? 옥분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정기검진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지우가 끼어듭니다. 할머니, 속지 마세요. 하지만 옥분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우도 같이 가야지. 지우는 학교 있잖아요. 저희 둘이 가면 돼요. 지우가 반대합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수진이 먼저 말합니다. 지우야, 학교 빠지면 안 되지.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병원 갔다 올게. 옥분이 지우를 달랩니다.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 별일 없어.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까? 핸드폰으로 김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내일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수진이 택시를 불러서 옥분과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지우는 학교에 가는 척하고 몰래 따라갑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이 옥분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검사 받고 나서 좋은 곳으로 요양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 네, 스트레스 안 받고 편히 계실 수 있는 곳으로요. 옥분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지우는? 지우는 제가 잘 돌볼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택시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옥분이 알고 있던 종합병원이 아니라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정신과 의원입니다. 수진아,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곳이에요. 더 정확한 진단 받으실 수 있어요.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또다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박옥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정신과 의사입니다. 외진 정신과 의원에 들어선 옥분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고 의사는 이상할 정도로 친근합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만 할 거예요. 선생님, 정말 치매 검사만 하는 거죠? 옥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물론이죠. 의사가 수진과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먼저 주사 한 대만 놓을게요. 영양제예요. 옥분이 움찔합니다. 주사요? 검사에 주사가 필요한가요? 수진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래요. 걱정 마세요. 의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는데 그 안에 든 액체가 영양제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옥분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낍니다. 저 주사 맞기 싫어요. 어머니! 수진이 강하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지우가 뛰어들어옵니다. 할머니, 그 주사 맞으면 안 돼요. 지우야? 너 학교는? 지우가 헐떡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그 주사는 진정제예요.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의사가 당황하며 일어섭니다. 이 아이가 뭔 소리를. 저 다 들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들어 보입니다. 엄마가 의사한테 돈 주고 부탁한 거 다 녹음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지우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우가 녹음 파일을 틉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요. 진정제 놓으면 며칠간 의식이 흐려질 거예요. 옥분이 벌떡 일어섭니다. 지우야, 빨리 나가자. 하지만 수진이 문을 막아섭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비켜! 수진아! 안 돼요. 어머니 정말 치매 맞아요. 치료받아야 해요. 의사도 가담합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건 정말 필요한 치료예요. 지우가 112에 신고합니다. 여기 노인 학대하고 있어요.
강제로 진정제 놓으려고 해요. 수진이 지우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지만 지우가 재빨리 피합니다. 할머니, 창문으로. 다행히 1층이라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옥분과 지우가 창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 잡아! 수진이 소리치지만 둘은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거리로 나온 옥분과 지우. 옥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합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할머니, 괜찮아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지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저기 정신과 의원에서 제게 강제로 진정제를 놓으려고 했어요. 경찰이 의원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과 의사가 황급히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 또 이런 짓을 하셨네요.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지우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옥분과 지우. 하지만 집에는 이미 민수가 와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는 아들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채무자의 모습입니다. 민수야,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민수가 비웃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어도 상관없으세요? 그건 내 잘못이지. 내 잘못.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30년간 입양하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잘못이라고요? 옥분이 놀랍니다. 무시. 내가 언제 너를.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았어요. 친아들이 아니라서. 아시죠? 제가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친아들보다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옥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인수야.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를 버리시려고 하네요. 버린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민수가 소리칩니다. 집도 안 주시고 감옥까지 보내시오. 지우가 끼어듭니다.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잘못. 민수가 지우를 노려봅니다.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사정을. 그때 수진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뭐가? 수진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뭘? 아버님 죽음에 대해서요. 옥분과 민수가 모두 긴장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정말로 민수가 뭔가 했어요. 민수가 화들짝 놀랍니다. 수진아.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다 끝났어. 옥분이 떨리며 묻습니다. 뭘 했다는 거야? 아버님이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민수한테 부탁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수진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민수가 산소호흡기를 잠깐 끊었어요. 아버님이 편히 가실 수 있게. 옥분이 주저앉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민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하지만 10억 보험금 때문이기도 했어요. 수진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립니다. 수진아! 민수가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가 그랬어요. 이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 해달라고 아버님한테. 옥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정말 돈 때문이었던 거구나.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옥분이 조용히 말합니다. 민수야, 수진아. 사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가족들이 모두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옥분이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남겼거든. 민수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라. 그 아이도 힘들 것이다라고.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 어머니는 모든 걸 알면서도 그래. 옥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이후에 너희가 한 짓들, 어머니, 집을 빼앗으려 하고 요양원에 처박으려 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옥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사랑이었지만 너희가 한 건 탐욕이야. 옥분의 폭탄 고백 이후 집안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입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수지는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 너희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옥분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혹시나 너희가 정말 반성하고 돌아올까 봐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모두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봅니다. 16살 소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갑고 단호합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 묻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녹음기입니다. 사실 저도 비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지우야.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다 봤어요. 제 방에서 지우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병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울면서 부탁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우가 녹음기를 켭니다. 3년 전 그날 밤 녹음한 파일입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고생시켰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10억. 보험금 10억이면 너희 빚 다 갚을 수 있지? 아버지,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 사람 너무 아파할까 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엄마 혼자 있게 하지 마. 너희가 잘 돌봐줘. 녹음이 끝나자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할아버지 유언을 지키지 않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가 옥분이 혼자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빠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지우야. 옥분이 손녀를 끌어안습니다. 할머니, 저는 3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어른들은 모두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수진이 얼굴을 감싸 안고 옵니다. 그때 지우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거짓말하셨어요. 옥분이 놀라며 지우를 바라봅니다. 뭐라고? 할머니, 아까 할아버지 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 가짜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지우가 설명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필체를 알아요. 그건 할머니가 쓰신 글씨예요. 옥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알아요. 아빠를 완전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죠. 지우의 마지막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실 저는 우리 가족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해요. 지우야. 아빠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고, 엄마는 가족을 지키려고,
할머니는 가족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우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모두 사랑 때문에 한 일이에요.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지우에게 다가갑니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 이제 진짜로 반성하는 거죠. 응. 정말로. 수진도 옥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수진아, 어머니, 저희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옥분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수진아.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짜 반성하는 거야. 지우가 중간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는 서로한테 거짓말 하지 말기. 솔직하게 살기.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늦은 밤,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집은 팔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민수야. 빚은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수진도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일자리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것도 진짜로 잘할게요. 옥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마음을 고쳐먹은 거지? 네.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만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 제사 때 진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야 하지.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가족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에요. 민수가 지우를 안아줍니다. 지우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아빠, 이제부터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옥분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짜가 됐어. 그날 밤 30년 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박씨 가족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30억짜리 아파트 거실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집 분위기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내오며 말합니다. 옥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수진아, 고마워.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 지우야,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어. 지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며 할머니에게 볼에 뽀뽀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17살이 된 지우는 더욱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수가 새로 시작한 작은 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업은 포기했지만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로 새 출발한 것입니다. 사장님, 여기 타일 시공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장에서 민수는 작업복을 입고 직접 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사업가 때의 권위는 없지만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민수가 직원들과 상의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점심시간, 민수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현장 정리하고 가야 해서요. 알았어. 민수야,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야, 아들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입니다. 수지는 동네 대형마트가 아닌 시내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리 업무를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수진 씨, 이 서류 정리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비록 월급은 많지 않지만 수진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집을 탐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이 옥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오늘 퇴근하고 시장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사올게요. 곧바로 답장이 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된장찌개도 끓여놓을게.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는 이제 알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진로 상담 받았어요. 어떤 얘기 했어? 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옥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지우가 정말 의젓하게 컸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 6개월 전에 긴장되고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 오늘 현장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뭔 일? 제가 시공한 집 주인분이 너무 만족해 하셔서 다른 곳도 소개해 주시겠대요. 정말? 잘 됐네. 수진도 끼어듭니다. 저도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회계 업무 빨리 배운다고. 모두 열심히 하는구나. 옥분이 흐뭇해합니다. 지우가 말합니다. 우리 가족 정말 많이 변했죠? 그래, 많이 변했어. 옥분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야. 저녁 후 민수가 어머니께 봉투를 드립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요. 민수야. 5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옥분이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이제 내가 번 돈이라 더 소중해. 빚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해. 건강이 우선이야.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집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했을 때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옥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돈보다 소중한 거지. 밤 9시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보면 기뻐하실까? 민수가 묻습니다. 옥분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지우가 할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유언 잘 지키고 있어요. 수진도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살겠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30년 전에 저를 이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봄날,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옥분과 지우가 꽃을 심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개나리야.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지. 할머니처럼 희망을 주는 꽃이네요. 민수와 수진이 장보기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민수의 사업은 안정되었고 수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우야, 뭐 하세요? 정원 가꾸고 있어요. 가족 4명이 함께 꽃을 심으며 웃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옥분이 베란다에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민수는 성실하게 일하고 수진이는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주고 지우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구나. 30년 전 민수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었다. 다만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주신 이 가족을 잘 지키고 있어요.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세요.